오늘 방송을 하나 올리고 나서 하루에 하나만 올리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또 많이 저평가된 기업이 보이면 또 분석하고 방송을 할까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아직 이 정도로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올 초까지 상승을 하고 7월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한 4,100원에서 다시 지지를 하고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3월달부터 상승했을 때는 딱 보기 좋을 정도로 상승을 했다가 조금 급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간으로 보면 사실은 큰 부분은 아니고 하락을 했다가 계속 지지점을 찾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할 것인가 라고도 고민이 될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저평가인 시점까지는 왔고요. 한 10년 전쯤까지 가격까지 떨어졌었다 라는 부분도 있고, 자, 일단 이 기업은 이름은 한국 가구 업체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빵 수입해서 판매하는 요식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입니다. 이름하고 완전히 틀리고, 가구 부분에서는 크게 볼 게 없고요. 오히려 적자에 가깝고, 실제로 제빵 관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입하고 원료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약간 소외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연면가 100원짜리라서 뭐 금액으로 보면 뭐 좀 싸 보이지만 실제로 연면가로 치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만 가치 대비하면 많이 싼데,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총 644억, 유통 발행수 44%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도 실제로 많지 않고, 이름 자체도 올드하고, 그리고 가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안 쳐다보는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일단 대주 지분이 56%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유통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리고 너무 소형주라 644억이라는 시총을 보면 펀드도 들어오기 힘들 거고요. 일단 지배기업이 한국가구, 종속기업이 제헌인터내셔널, 옥방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은 제헌인터내셔널의 제과 제빵을 원료되는 원료를 수입을 해서 도매 제과점을 필요한 공급을 하는, 요게 메인 포인트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메인 포인트 회사고, 실제로 이름만 가구고 자회사의 제빵 관련 제과점이 메인 업종이죠. 퍼는 5.46으로 그렇게 높진 않고, PBR로 치면 0.49로 많이 낮은 편이고, BPS를 봐도 한 2배 반, 절반가량 가격에 거래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PS 좋고, 눈에 띄는 부분, 최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률이 4%까지 올라온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담보로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배당을 잘 주거나 아니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 관점이 될 건데, 일단 주가는 퍼 4배에 가까워 떨어지는 부분이고, PBR
0.4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 역사적 저점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2018년도 보면 2018년도에도 3,000원대 이 정도 가격이었던 부분들에 대비해서 현재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21년도에 9,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비해서 2022년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계속 주가는 어느 변동폭은 있었지만 결국은 하락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 현재 반기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괜찮았는데 당기순이익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 부분이 주가 하락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금흐름 나쁘진 않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과거에 뭐 좀 높았던 부분들, 21년도가 가장 높았고 순이익도 23%까지 가장 높았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저평가될 기업은 아닌 걸로 보이죠. 매출의 성장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단지 21년 대비해서 22년 당기순이익이, 그리고 21년도가 사실 메인에 가까운 가장 성장이 높은 성장을 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증가를 한다면 당기순이익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부채 비율도 25%로 낮은 편이고, 부채 부분을 재무적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오히려 퍼 7배에서 10배 정도로 평가받던 부분들이 퍼 5.41 4배로 많이 낮아진 부분들, 좀 낮아도 퍼 7 정도는 됐을 거고, 이때는 워낙 단기 순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아진 것 같고, 과거 너무 극단적으로 성장했던 부분을 빼고 한다면 7배나 10배 내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점 사이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PBR도 봐도 자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PS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대비해서 주가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일단 21년, 22년 배당은 이 기업도 많이 벌 때는 배당 성향을 낮추고 배당금만 유지를 조금 어느 정도 올려주는 부분들만 했었고, 그걸 작년에도 좀 못 벌었으니까 배당 성향은 올라갔지만 배당은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정도 가격일지 좀 올라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작년 정도 수준이라면 175원 정도로 될 것이고요. 그럼 배당으로도 한번 만약에 4,000원 깨진다 하면 배당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부분도 방법일 겁니다. 주요 매출 부분을 보면 식품류가 사실은 81%로 80%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가구류는 17%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과 다르게 식품류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을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 부채는 증가되지 않고 자산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언젠가는 이 자산이 주가를 밀어 올릴 겁니다. 뭐 고급 브랜드 수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22년 대비해서 가구는 상당히 영업 효과가 저조한 걸로 보입니다. 한 4분의 1? 아니죠.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정도 4분의 1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거고, 과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적되는 부분을 봤더니 살짝 감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익은 소폭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현금에 대비해서 유동부채는 사실 금융자산이 좀 많거든요. 주식도 있고 이 회사가. 이걸 따져보고 한다면 이 얘네들을 따졌을 때 유동부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자산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매출 채권도 줄어있는 모습, 재고자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요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재고자산이 늘어날 건지, 아니면 원재료인 뭐 우유나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했을 때 가격 때문에 싸게 들 수 있어 가지고 재고를 좀 늘린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부분들이 당기순이익을 치면 작년 정도 수준 조금 미만 되는 정도 수준에서 있으니까, 배당 성향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175원으로 배당을 줄 거고요. 일단 작년 수준은 되고 21년은 못 쫓아갔다 라는 부분이고, 21년도 돼도 어차피 지금 회사 성향을 봤을 때 많이 벌었어도 이걸 부채 갚는데 써가지고 재무적으로 좀 더 쓰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 활동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금융자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면, 인터내셔널 쪽에 당기순이익을 51억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호빵기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644억 원 중에 실제로 매출액보다 훨씬 적고, 영업이익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죠. 형성되어 있는 거고, BPS를 따져도 회사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지금 어차피 식품용 업종이라 가구로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올라갈 때 결국 주가는 지지하다가 올라갈 겁니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단지 이제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 방송했던 삼보판지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었고, 이런 부분에는 단지 삼보판지는 배당이 조금 낮았지만 얘는 배당도 어느 정도 현 주가에서는 뭐 은행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잡아놓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의 차이니까, 그래도 얘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가 배당률이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면 관심 갖고 있다가 언제가 오를까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배당을 받으면서 제자리로 주가가 재평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오늘도 방송을 2개 했는데요.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